안녕하세요. 지난번 회사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오는 방법은 부채를 발행하던가 자본을 발행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돈을 조달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채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채라고 하면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발행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출로 돈을 땡겨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 대출 쪽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세상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던 상황인데요. 꼭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만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한 2년 전쯤부터 전 세계 기업들의 대출 잔액이 너무 증가했다. 이거 문제다라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2008년에는 가계부채에서 시작됐던 금융위기가 2020년 이후에는 기업 부채에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자, 2008년의 문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이 집의 담보 가치를 또 너무 높게 설정을 해줘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간 대출들을 묶어서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묶어서 이제 CDO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2차, 3차 파생 상품, 거기다 그냥 모기지 대출만 담보로 넣은 게 아니라 다른 2차, 3차 파생 계약들까지 넣어서 굉장히 복잡한 여파가 추정이 안 되는 금융상품들이 생겨났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의 이슈인 이 기업 대출들, 이 기업 대출들은 기존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기업들에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투기 등급의 회사들, 이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이 회사의 자산들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고, 뭐 회사의 이비타가 대출 이자 대비해서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조항들이 원래 있는데요.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약해지면서까지 대출이 많이 나갔던, 그리고 그것조차 심지어 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초저금리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기업 대출들이 또다시 2차로 패키징돼서 또다시 다른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재판매되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그 2008년의 위기와 비교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레버리지 론이라는 용어로 보통 부르고요. 이 레버리지 론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 투기 등급의 회사들, 물론 꼭 무조건 투기 등급은 아닌데요. 이 투기 등급의 회사들이 주로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회사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많은 자산 중에 어떤 거를 담보 가치를 인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계속 레버리지 론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론은 대출의 시장이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채권 발행, 정크본드라고 하죠. 우리가 정크 등급이라고 해서 이 정크본드 자체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정크본드에 들어간 총 시장의 돈이 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 60% 이상은 한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고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 그 정도로까지 이 유동성이 이 전 세계 기업 대출로, 아니면 전 세계 낮은 등급 채권들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론을 보자면은 이 대출 형태로 2008년에는 한 7천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최소한 1조 1천억 달러?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은 2조 달러 이상까지 늘어났다고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론이라는 게 기업들이 자기들이 운영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오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LBO, 이 M&A 시장에서 이제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쓰이죠.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수 대상 회사를 담보로 삼아서 이 회사를 사는 쪽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나 이 회사 살 건데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이 회사에서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너한테 돈을 갚을게 라는 형태로 돈을 빌리는 수요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저금리 시대, 그리고 회사 가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제 호황,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M&A 딜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LBO로 인한 레버리지 론도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할 거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 은행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시장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한정돼 있죠. 그래서 무한정 또 대출을 해줄 수도 없어요. 정해진 만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행들도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기지 시장에서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란 걸 발행을 해서 자기들이 대출해줬던 것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새로운 대출로 또 메꾸는,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마다 계속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은 계속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 대출 관련해서도 은행들이 이미 대출을 해준 이 기업 부채들을 사줄 누군가가 존재를 계속 해야지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기업이 은행에 와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다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대출을 팔아 넘기고, 그래서 은행은 중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팔아 넘기고 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최종 투자자는 또 누구냐 했을 때,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한 것들이 레버리지론 펀드, 이 펀드 형태로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으면 그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돈이 다시 레버리지 론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CLO라는 거는 한 번 더 구조화된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CLO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금융위기 시에 CDO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제가 예전에 CLO 관련된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자들은 어딘가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서 그냥 주식을 사고 싶은 이런 투자자들 말고 어쨌든 채권이나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일반 회사채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걸 사고 싶다, 뭐 이런 수요들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사실 기업 대출이 한동안 완전히 셧다운돼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기업들한테 지금 대출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 이런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긴급 상황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자들, 이 돈을 최종적으로 공급해줄 이 마지막 투자자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이 멈춰 있었고요. 근데 이 정적을 깨고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서 카지노랑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자를 거의 15%를 낼 테니까 대출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란드리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부바검프 이런 레스토랑, 아니면은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튼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식당들을 굴리면서 이제 카지노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오너인 틸만 페르티타,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휴스턴 로켓츠의 구단주로 유명하죠. 아무튼 딱 이름만 들어도 카지노, 레스토랑 사업, 바이러스로 완전 타격받았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심폐소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15%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출 시장에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물론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경제 성장에 엄청 도움을 준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문제는 2008년에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기업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좀비 기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거품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한 번 더 시장이 정리되고 건전성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